네, 관련 내용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새로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피해가 조금씩은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큰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예. 지진 피해는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기상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처음에 속보를 내보냈고 예.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녁 7시 44분 32초에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에서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이후에 8시 32분,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지난 후에 더 큰 지진이죠. 규모 5.8의 지진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한번 발생했다.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는 뒤에 발생한 규모 5.8이 본진이라고 밝혔고요. 예. 전진이 5.1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속보를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사실 내륙에서 5.1의 지진은 그냥 생각해봐도 역대 한 1, 2위 정도 기록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사실상 이것이 본진이고 앞으로 여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예상과 다르게 이후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5.8이 본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도,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죠. 경주, 그리고 인근 경북 지역인 대구에서 진도 6이 감지가 됐다. 진도 6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정도다. 오늘 저희가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가 진도 한 6 정도 된다라고 실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후 인근 지역인 부산과 창원도 진도 5 정도 감지가 됐고 서울에서도 2에서 3 정도. 그래서 실내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가 우리가 보통 밖에 있을 때보다는 실내에서 더 확실히 지진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예. 우리가 실내에서는 주변에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들이 흔들림을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서울에서도 한 2, 3 정도 그래서 실내에서 현저하게 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의 진도가 감지가 됐다고 밝혔고요. 기상청에서도 역시 남한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여진은 한 2에서 3 정도 규모가 되는 이 여진이 처음에 22차례 정도 브리핑 통해서 한 9시 정도에 22차례 정도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예. 이후 45차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제 본진 5.8 이상 되는 추가적인 지진은 거의 뭐 없다라고 물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여진 2, 3 정도 그리고 내일이라든지 모레 그리고 앞으로 한 여진을 한 달 정도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한 규모 2, 3 그리고 그보다 작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이런 지진들도 앞으로는 더 나타날 가능성 물론 횟수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예. 앞으로는 좀 안심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기상청에서 일단 이 브리핑을 통해서는 단층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반도가 많은 단층대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지진센터장에 따르면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네. 이후에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한 5cm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거는 아닙니다만 예. 지진 이 내륙 입장에서 봤을 때는 5cm면 상당히 크게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네. 내륙에서도 한 3.3cm 정도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이 지질 상태가 일본 쪽으로 끌려갔으면 예.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응력이 좀 풀리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울산에서 해역에서 일본하고 근처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만 예. 이번 지진도 역시 같은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대구라든지 이런 포항에 양산 단층대가 있습니다. 활성 단층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까지대로라면 양산 단층대와 평행하게 이어진 어떤 단층대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단층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단층들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반도의 단층들이 여러 개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단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한반도가 지금 여기서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더 큰 규모, 뭐 규모 7이나 8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한반도의 어떤 단층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상청에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뭐 한반도가 앞으로 더 대지진의 전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기상청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지역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혹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우선은 뭐 여진의 측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앞으로 여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규모 2, 3 정도면 3 정도면 우리가 느끼기는 합니다만 예. 규모 한 1, 2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의 여진은 이들 지역에서 그리고 해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그 밖에 다른 지역들, 특히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해안 지역, 서쪽 지역, 이 서해안 지역과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지역이 발생한 대구라든지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들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네.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단층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이후 추가 연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 때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 지각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영향으로 이 우리 한반도 동남부 지하에 있는 이 지각이 뭔가 뭐 균열이 생겼다든지 혹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부러졌다든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예. 한반도 아래에 있는 단층대가 일본 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 한 내륙은 말씀드린 대로 한 3.3cm 정도, 그래서 한 2, 3cm 정도 끌려갔고 예. 가까운 해역, 그러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는 5cm 정도 끌려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이 단층대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통계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고 2013년은 역대 가장 많은 90차례 이상 발생하게 됐거든요.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규모 한 4, 5 정도 되는 또는 3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계속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가정을 해보고 있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지난 7월에 있었던 울산 지진도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뭐 일부 이 지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그때 이후로 좀 연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확히 제가 연구가 어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오늘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단층대를 앞으로 조사해보겠다라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울산 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규모 5.0이었고 우리가 제주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감지가 됐고 사실 그때도 어느 정도 아주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많은 흔들림이 감지됐고 네. 사람들이 놀랐고 예. 그때도 우리가 단층대를 조사해야 된다. 우리가 충남에서도 지난 몇 년 전에도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서쪽의 단층대를 좀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예.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단층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전문가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 그것은 이제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확실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시민분들도 느꼈겠고 정부 관계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한반도가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더라도 예. 한반도에서 6.5, 그러니까 상한선은 6.5로 두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6.5 정도의 지진은 과거에도 있었고 예.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오늘 발생한 5.8이 역대 1위라고 합니다만 예. 사실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78년에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전란 중이죠. 1951년에는 규모 6.2의 지진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그때는 우리가 전란 중이었고 공식적으로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 정도 지진의 빈도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앞으로 좀 연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7.7 그리고 8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진 설계가 현재 6.5를 기준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닥 안전한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발생한 지역이 경북 지역이죠.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울산이라든지 또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원자력 발전소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놀라게 되고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물론 오늘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예. 그들 지역이 규모 6.5에서 7 정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6.5에서 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반 우리가 건물로 봤을 때는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의 민간 소유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진 설계가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건물들에 대한 내진 설계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가 내진 설계는 88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됐었고요.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죠.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그리고 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의 3에서 5층 건물들은 현재 내진 설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에 대한 이 내진 설계율도 사실은 22.8%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은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학교도 요즘은 뭐 3층, 4층 이렇게 보통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대한 내진 설계가 아직까지는 10곳 중에 2곳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요. 그 지진의 예측은 어렵습니까? 지진에 대한 예측은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진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지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했고 쓰나미가 몰려왔었는데 예. 그것을 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이것을 미리 관측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소에서 감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사실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좀 부족했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진에 대처를 하는 것은 지진을 예측하는 데 우리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오늘처럼 가장 빨리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빨리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예. 적절하게 대피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가 뭐 오늘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5, 6 정도의 규모가 지진 규모가 확실히 낮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교육,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좀 많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현 주소를 좀 되짚고 싶긴 한데요. 지진의 발생 이후에 그 우리 한국은 이 지진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뭐 기상청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기상청에서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정부 쪽의 매뉴얼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기상청은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지진의 규모가 5.3에서 5.1로 수정이 됐죠. 하지만 기상청은 가장 빨리 오늘 같은 경우도 2분 안에 지진이 발생하고 2분 안에 가장 빨리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상청의 바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대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가장 빨리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하고 오늘 그것이 잘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 기상청에서 분석을 통해서 규모를 계속해서 수정을 했고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렸고 국민안전처도 시민들께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정도의 어떤 이런 뭐 상황 정도라면 정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 현 주소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SNS와 그 인터넷에서 지금 대중들이 가장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이 뭐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그 인공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지진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즉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저도 사실은 처음 지진이 발생하고 기상청 지진과에 문의를 했을 때 예.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사실 저도 이 북한의 인공지진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였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기상청에서도 네. 이 북한의 인공지진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사실 지진이라는 것은 한반도 땅 밑에 어떤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있었고 예.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진이라든지 또는 강진이 발생을 한반도에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봐야지 예.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의 어떤 인공 지진에 따라서 한반도가 강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지진의 전조 현상처럼 괴담이 돌았던 네. 가스 울산과 냄새, 네. 부산 쪽에 있었던 악취 문제하고 또 해운대에서 개미떼들의 움직임이 발견됐던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지난 7월이었죠. 2차례 정도 울산에서 이 화학 물질, 화학 냄새가 좀 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개미떼가 좀 출몰을 하면서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실제로 이후에 이제 울산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 예. 오늘 또 지진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당시 울산에서 발생한 어떤 냄새 이것에 대한 원인은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어떤 냄새라는 것은 주변에서 울산에 상당히 공단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냄새들이 기상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확산이 됐고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거 지역으로 악취가 좀 난 것으로 합동조사에서 밝혔고 예. 당시에도 어떤 지진의 전조 현상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 그때 어떤 울산에서 발생했던 냄새가 지진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7월 지진 이후에 또 조그만 울산에서의 여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작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5.8 이상의 더 큰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2005년 이전에 지었던 그 내진 설계율이 낮은 건물들은 만약 이번 이 지진으로 조금 균열이 갔다면 그 후에도 조그만 지진이 생긴다면 이 집에 뭐 균열이 생기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럴 가능성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벽에 균열이 생길 정도라면 진도로 봤을 때는 한 6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정도고 오늘 실제로 담벼락이 무너지는 데도 있었죠. 울산에서 이미 담벼락이 균열이 무너지고. 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그만 지진이 와도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나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한 규모 2, 3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무너질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규모 2, 3 정도의 지진은 민감한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고 우리가 아무래도 담벼락이 좀 균열이 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흔들림으로 인해서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뭐 집안이 균열될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각 지역별로 이제 그 5.8의 지진에 대해서 체감하는 그 규모 자체가 뭐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앞서 리포트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인접 국가에까지 이 지진이 감지된다. 5.8이 글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중국 상하이에서 감지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 규슈 지역 사실 일본 규슈 지역은 우리가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 경주 그러니까 영남 지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죠. 특히 네. 쓰시마 섬 같은 기억은 진도 3 정도가 감지가 됐는데 진도 3이면 서울이 우리가 진도 2, 3 정도가 감지가 됐으니까 서울하고 예. 사실 거의 같이 감지가 됐다. 비슷한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규모 5.89 정도라면 사실은 인근 임적국가 그러니까 뭐 아주 먼 곳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 규슈 정도에서는 충분히 어떤 흔들림이 감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예. 내륙에서 발생을 했고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사실은 서해상을 지나서 중국 상하이에서 감지가 됐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오늘 감지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지진이 오늘 발생한 지진과 연관이 있다. 물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제가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있었던 지진 관련 소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